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봉중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프론티어와 미국 문명입니다. 프론티어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아마 이 강의는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단히 미국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미국 하면 이 떠오르는 개념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떠오르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개념을 한번 적어봐라 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자유, 기회,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할리우드, 청바지. 자, 이게 이제 미국 하면은 미국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떠오르는 아마 우리도 떠오르는 개념일 텐데 어떤 미국의 특정 지역과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눈치채셨죠? 네. 오늘의 주제인 프론티어. 프론티어. 지역으로는 미국의 서부. 서부. 그래서 왜 우리는 미국의 서부라 하지 않고 오늘 주제도 프론티어라고 했을까? 약간 서부는 그 지리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분위기인데 프론티어는 그 지리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같이 문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프론티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부로 갔겠죠. 어쩌면 자유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서부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또 서부로 가려면은 또 서부에서 정착하려면은 자기 개인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주의 냄새가 나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또 이게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본주의, 돈이 있는 곳에 미국인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여기서 보안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 경찰들이 잡는다. 그럼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잡혀야 됩니다. 괜히 따질라다가 총을 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게 이제 부작용도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서부 하면 생각나는 이 불법, 무법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산업의 메카 할리우드. 그리고 청바지. 미국 문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에 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은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 청바지가 가장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청바지는 대표적인 미국의 문명을 대표하자 또 이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역사는 처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팽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주기를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네모 안에 유니언 잭, 영국 국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이 정신 차려서 그동안의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당시 영국이 또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언 잭을 영국 국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빨간색, 흰색이 정확히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미국의 독립전쟁을 주도했고 또 미합중국의 주축이 되었던 13개의 주를 상징합니다. 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서부가 팽창이 되면서 이제 네모 안의 별들은 늘어났고 지금은 정확히 50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959년 이후로. 그래서 미국은 독특하게도 지도가 계속 변해가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팽창의 결정적인 계기가 1803년에 있게 되는데
가운데 보면 루이지애나 펄처스가 나오죠. 1803년에 루이지애나 영토가 미국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미시시피 리버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803년까지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시시피 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 미시시피 강을 그 서쪽을 빼도 미국이 또 어마어마한 영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의 자연적인 경계선이 미시시피가 아닌가 생각할 때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을 해버립니다. 왜 매입했을까요? 제퍼슨의 말에 의하면은 자유를 팽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지만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남성 보통 선거권, 이렇게 남자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뭐 재산, 교육, 종교와 상관이 없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 게 1828년입니다. 여자는 한참 뒤에 1920년.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제퍼슨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시달렸던 가난한 미국인들이 또 모험심이 많은 미국인들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서부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 들어오겠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선거에 동참하겠다. 그러면은 리버티, 미국의 자유가 확장될 거다. 또 하나, 제퍼슨은 남부 출신이잖아요. 네. 네. 농사를, 이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북부의 정치인들과 달리 좀 더디더라도 농부들이 땅을 중심으로 근면 성실하게 이 정착하는 게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놀이한 이런 북부의 이런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이 북부의 산업 중심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북부 사람들보다는 이 토지를 일구는 이 농부들의 더 많아지면은 이것도 미국의 굉장히 건전한 튼튼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시시피 땅을 기회가 오자 사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의회에서 특히 북부 의회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산다고 반발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신념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사버려요. 제퍼슨에게 국가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미국인들이 미시시피 강 서쪽 너머까지 닿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때 제퍼슨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과감한 선택을 했죠. 한 지도자의 신념과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확실히 제퍼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영토들이 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이 루이지애나 테리토리에 포함된 주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크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미국 영토의 2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네. 그러다 1848년 미국 문명의 또 다른 계기점이 됩니다. 자, 1846년부터 이 남서부의 땅, 특히 텍사스의 국경선 문제로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요. 그러겠죠. 채 2년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멕시코는 한참 이제 국군이 커져가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1848년 지금의 세크라멘토 강,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행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사금이 발견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금캐로 서부로 갑니다. 지금 그냥 똑같네. 돈 된다 그러면 다 굴러가는. 자,
그때 이제 서부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캐는 사람도 있지만 예. 또 이게 이제 영화 카우보이즈 앤 에일리언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일단 멋있죠. 네. 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가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계기로 미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프 스테이크가 원래 뉴욕 노동자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예. 이게 노동자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빨리 프로틴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고기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 레어 피 막 흘리고 있는 잘 익지 않는 소고기를 먹지 않았나 싶어요.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저 영춘 씨 같이 예. 남의 소고기 고기를 이게 뺏길까봐 그냥 빨리 먹다 보니까 이게 레어 피가 아직 다 익혀지는 이렇게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어떻든 남북 전쟁을 계기로 뉴욕의 그 노동자들 음식이었던 이게 비프 스테이크가 전 미국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 팽창과 함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나 텍사스에서 소를 키워서 주로 캔사스에 있는 기차역에서 그 많은 소를 이제 태워서 주로 시카고로 보냅니다. 또 세인트 루이스도 보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시카고가 미국의 세계 도살의 1번지가 시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카고 여행한 사람은 첫 번째가 너무 냄새가 비리하다. 그래서 비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고기를 섭취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퍼슨이 1803년에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계기가 1848년 금이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는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그 지역을 횡단하든지 아니면 멀리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배로 서부 캘리포니아나 이런 오레곤 쪽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돈 앞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움직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똑같은 생각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금캐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금을 캐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철도 건설에 고용되기도 하고 또 금을 캐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식당을 하면 돈을 벌겠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온 게 차이니스 레스토랑, 중국인 이제 식당이 굉장히 또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예. 세탁소 이런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그래서 금이 발견되고 1849년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그래요. 49년에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왔다고 해서 49ers.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명이 49ers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 팀이 그때 그 역사적인 것 때문에 49ers 49년도에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자, 다시 카우보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광 발견, 서부 개척, 그리고 이게 소떼 카우보이는 미국 서부 문명과 중첩이 되는데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보여주는 카우보이는 이렇게 멋있는 영화 배우, 멋지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카우보이들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수는 멕시칸들이었습니다. 또 흑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네요. 누가 이미지가 완전 다르네. 황야에서 소와 한 달도 아니고 12개월 몇 년 동안 이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백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우보이를 굉장히 그 영화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채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카우보이 이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당수 카우보이들은 멕시칸들, 흑인들이 흑인들.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 학생들이 잘 몰라요. 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영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 그건 그런데 이 서부의 이 카우보이들 이미지와 서부의 그 이미지들이 대체로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썩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 엘리트들, 지식인들, 예. 뭐 역사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유럽 지향적이에요. 런던 지향적이고 이게 파리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패션도 파리 패션을 흉내내 돈이 있으면은 그리고 런던 패션을 지향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런던의 모자 지팡이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이제 있어 보이는 돈 있는 사람의 행보였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의 문명을 이렇게 좋게 포장했지 촌뜨기들이나 가는 가방끈이 짧고 무식하고 그냥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 서부로 진출하는 이 카우보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미국 문명 전체에서. 그런데 20세기 초에 26대 대통령이는 시어도르 로스벨트가 예. 그 문명을 서부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네. 바꿔놓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이 서러울 정도로 준 역사가라 할 수 있는 시어도르 로스벨트가 서부의 정복이라는 네 권의 책을 역사서를 씁니다.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미국의 문명의 뿌리는 서부에 있다 이래요. 어. 그래서 동부 13개에서 지금의 시카고나 위스콘신도 그 당시로는 서부였죠. 예. 그 다음에 1803년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고 또 서부로 갔잖아요. 거기도 서부. 예. 그리고 극서부로 하죠. 캘리포니아 쪽도 서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루스벨트 생각에 미국의 문명의 뿌리는 런던이나 영국, 파리나 프랑스 이런 데가 아니고 척박하지만 땅을 갈구고 소를 키우고 금강을 찾으려는 그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동을 해서 뭔가 자기 야망을 키우려 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 문명의 뿌리라고 또 미국의 전통의 뿌리가 서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본인은 뉴욕 엘리트 출신입니다. 가장 돈이 많았던 이 정치와 경제계에서 굉장히 힘이 있던 뉴욕 명문가의 집안의 엘리트 출신이에요. 또 하버드 출신입니다. 뭐요? 자기의 먼 사촌도 나중에 32대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명망가의 집안에 태었던 이 엘리트가 갑자기 영국, 프랑스가 아닌 야 우리의 미국의 문명은 서부에 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를 서부에서 찾습니다. 한참 뒤에 존 F 케네디가 예. 어린 나이에 맞아.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카톡.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선풍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디어러 루스벨트 못지않게끔 준 역사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도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부르짖은 선거 공약의 핵심이 뉴 프론티어예요. 새로운 프론티어. 자, 1960년도에는 미국에 프론티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다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예. 근데 프론티어가 없는데 어디로? 제퍼슨이 야 우리는 새로운 프론티어로 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가 달로 가야 된다. 대통령은 1963년에 암살을 당해서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1968년 닐 암스트롱의 미국 우주선들이 드디어 달에 착륙합니다. 두 번째, 방황하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야 할 곳을 정해줍니다. 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없는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게
성경 피스코입니다. 평화봉사단.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간 곳은 아프리카, 아랍,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쪽에 가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게 봉사, 뭐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게 병원에 봉사하고 또 이게 또 농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게 평화봉사단. 이때 평화봉사단이 봉사했던 지역에 포함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자존심이 상한 것은 야 우리나라가 지금의 뭐 아프리카 뭐 그런 나라 아니면 뭐 중남미 나라하고 똑같이 못 사는 불우한 나라로 이게 지명이 돼서 많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왔어. 좀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짧은 시기에 경제 탑 10에 들어가고 문화재는 문화로서는 탑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놀라운 대한민국의 혁명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피스코 평화봉사단을 보면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 내전을 겪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100개 국가 이상의 내전을 겪게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죠. 네. 근데 겪었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세계 수준에 올라간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대단하다. 거죠. 대한민국 멋있어. 아마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네. 캐슬린 스티븐스라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 대한민국 미국 대사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광주에 오셔서 학계 지도자, 뭐 언론인 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와 같이 만찬을 했는데 제가 한 거의 2시간 이상 그분과 제가 이제 미국사를 전공하니까 앞에 앉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되고 미국사를 전공해서 이제 앞에 앉혀서 제가 2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이분이 정말 피스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왔었구나. 충청도에 와서 예.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평화봉사단. 그때 대한민국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갈 길을 찾아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국무성에 지원해서 대사직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의 새로운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금광 발견되었던 샌프란시스코하고 아주 근처에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프론티어는 이제 미국의 프론티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와 희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옛날 100년 전에 정확히 100년 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혹은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이게 금을 캐는 환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아이트로서 금보다 더하는 환상을 캐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가야겠다. 네.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며 확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물은 고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문화를 품고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심해지지 않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프론티어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프론티어는 어디입니까?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나 맨날 개척자가 있고 나는 따라갈 생각만 했는데 내가 개척자가 돼서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거 창업하고 하면은 근데 분명히 저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잘된 것들만 일단은 성공한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개척하면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있죠, 무조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는 탑 10에 들어가고 문화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탑 3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탑 1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상당한 부분은. 진짜. 제가 역사 교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 문명사를 보면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왜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올라가나 쇠라가나 그 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좀 쉬자. 안주하는 거. 와 이만큼 우리가 건설했네. 이게 자전거가 똑같아요. 자전거를 계속 두 바퀴 타다가
멈추잖아요. 넘어집니다. 네. 이 대부분 제국이 왜 멸망하나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멸망을 합니다. 쇠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점이 지금이 아니기를 원해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몽골 제국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던 대로 예. 계속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